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률이 납니다. 중동 전쟁, 빅테크에 대한 실적, 여기에 대한 수급 불안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전쟁이란 키워드, 고금리까지 다양한 악재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장의 컨디션은 계속해서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과연 탈출구는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예비영문 대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 저희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신 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4중 악재 속에 바닥은 있긴 한 걸까요?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흐름 잠시 뒤에 파악해 보겠고요. 더불어 석유주,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 코스닥은 2차 전지주 더불어서 좀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3%대로 밀려납니다. 7,40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살펴보시면 미국 기술주 하락이죠. 전쟁 공포죠. 투심들은 워낙 계속 땅땅 굳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4,500억 원가량 지금 물량을 그 이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매매 동향 보시면 시장의 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오늘 개인들이 700억 원가량 매도한 움직임들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10월에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대, 우리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오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시 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의 흐름 보셨다면 특징 좀 보겠습니다. 석유주입니다. 이스라엘 지상전 준비 소식으로 반등을 했고요. 한국 석유는 빠졌지만 지금 보시면 극동 유화는 22%대로 오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봐도 될 텐데요. 또 흥구석유 역시도 5%대. 로이터 통신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군 가자 지구의 대규모 공격 소식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전쟁과 유가에 대한 여부 확산 속에서 달러는 250달러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섹터 하나 더 볼게요. 엔터주 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요즘에 약물에 대한 혐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SNS에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엔터주들 다양한 또 연루된 연예인에 대한 경계감에 추가 발생 연예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엔터주가 밀려 내려갑니다. 큐브엔터 7%, 하이브는 10%까지 빠졌고요. SM 5%대로 관련한 엔터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앞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로써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한단 말에 교육주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메가MD 그리고 YBM넷, 애니능률 시간에서 들썩들썩했고요. 관련주들 이외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약품 경우에는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속에서 일부 테마주로 묶이면서 9%대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바로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정말 멋지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진짜 뭔가 CEO의 느낌도 납니다. 네, 삐뚤어질 거예요. 네. 삐뚤어지지 마시고 시장도 얘기. 시장이 안 좋아서 삐뚤어질 거예요. 네, 마음을 그렇게 오늘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오늘 장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장이었어요, 사실. 진짜 그쵸? 예, 네, 이해할 수 없는 장이었고 사실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 더 많이 지금 계속 연속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네. 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약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결국은 증시의 체력적 문제인데 그만큼 지금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결국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뭐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마음은 더 스산해지고 투심은 더더욱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거를 내일 모레 이걸 점치라 그러면 이건 거의 점성술사에 가까운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었거든요. 그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대처해야지 지금 하루하루에 보다 보면 뭐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상하고 짜증나고 그죠? 저도 보다가 막 신이 확 올라서 확 떠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오뚜기를 좀 샀는데 희한하게 이게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식음료주들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시장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당장 우리가 오늘 내일 점성술사 매매법이 아닌데 뭐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장기 성장성과 미래를 보고 결국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웃으면 복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뚜기처럼 다시 발딱 일어서서 삐뚤어지지 말고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예. 진짜 좋아요. 예. 우리가 삐뚤어지는 거 말고 좀 오뚜기처럼 함께 일어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자, 함께 해주실 멘토분은 예병군 대표님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밑에 보입니다. 스캔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꼭 봐야 됐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이런 이슈는 꼭 봐야 됩니다 했던 게 역시나 카타르 잭팟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선주가 이제 업사이클링 다시 우리가 이제 조선주가 한참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유럽이 사실은 조선주에 먼저 선두주자를 치고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가격 경쟁력과 노동력으로 결국은 이 조선 섹터를 많이 뺏어온 것, 즉 유럽의 조선 산업을 침해해가면서 뺏어온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진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거제도 이런 데 가보면 활기가 넘쳤어요. 진짜 조선 섹터 수주가 얼마나 많이 밀려 있던지 그때는 그 도시의 활기가 너무나 넘쳤던 울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년 2005년도 6년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똑같이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저가 그다음에 값싼 노동력으로 결국은 침해를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조선업이 다시 업사이클링, 다시 사이클로 봤을 때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의 값싼 지금 조선, 그러니까 배들은, 건조된 배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사실 좀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대형 선박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참 많이 수주되고 있는 것들이 고부가 가치의 LNG선입니다. 이 LNG선들은 중국에서 대형 선박이나 이 LNG선들은 조금 건조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또 하나가 생긴 게 있죠. 탈중국. 이게 이제 생기면서 네네네. 그다음 값싸고 가성비 좋은 그 이제 조선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다시 조선업황의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우디가 그죠? 사우디가 예전에 많이 필요했던 것은 유조선이었어요. 아시죠? 네. 기름을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유조선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름 소비량이 많이 줄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 분위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100불을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자 유가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 앵커님하고는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한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석유가 2000년도가 되기도 전에 고갈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고갈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왜 고갈이 안 됐을까? 그만큼 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자 이게 기술력이 발달한 거예요. 이제 필요가 옛날에는 없군요. 많이 묻혀 있는 곳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갔어요. 쾅쾅쾅쾅 찍어갖고 들어갔고 네. 고기 것만 싹 빼왔어요. 주변에 이래 좀 요거는 좀 시추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은 버렸어요. 그죠? 근데 기술력이 발달한 거야. 그러면서 쾅쾅쾅쾅 찍어갖고 횡으로 긁어오는 거예요. 으악! 이러면서 긁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그만큼 많이 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막 셰일층까지 가갖고 셰일유를 뽑아오기 시작하고 모래에 묻은 오일, 샌드 오일 갖다가 막 추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생산량,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국제 유가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불을 사실 쉽게 넘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100불을 훨씬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리먼 사태 때. 맞아요. 리먼 사태 안 겪어보셨죠? 네. 리먼 사태 때 저도 이제 그때도 주식을 할 때였는데 리먼 사태 때 국제 유가가 150불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주들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못 타고 다닌다. 그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자전거주들이 굉장히 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리먼 사태하고 사실 기름값 폭등은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제유가가 100불을 못 넘어간다는 건 이거는 사실 이제 그만큼 국제유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국제유가 250불 얘기 나오는 거는 얼토당토 허허 웃어야 되는 뭔 소리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렇게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50불 이상을 갖는 거는 그때만 해도 이걸 조금 석유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 원유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대비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사소한 얘기,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네. 다시 메인 이슈로 고백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결국은 조선은 업사이클링인데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조선이 필요하게 됐느냐, 중동이. 결국은 중동은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이들이 너무 석유 의존도의 산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보공단을 짓겠다, 네옴시티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만들 때는 사우디가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조선업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연료 절감이 될 수 있는 네. LNG선으로 그러다 보니 한국 쪽에 이제 수주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윈윈 전략으로 지금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선 빅3 카타르의 잭팟 터졌다. 백고동 소리를 주가도 쭉쭉 올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고동. 네, 그럼 이어서 주도주와 또 그리고 유망주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조선업 아까 얘기 쭉 해주셨고 유망주로는 케이프예요. 네. 빅3는 아니네요. 나는 네.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형주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분명히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근데 아니었나요? 네. 조선 딱 나오니까 자꾸 중소형주에 눈길이 가요. 난 대형주를 안 좋아하나 봐요. 중소형주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케이프를 들고 오신 예. 이유가 있을까요? 가벼워서? 일단 가볍죠. 그 말씀대로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갑자기 무거운 게 하기 싫어졌어요. 그쵸. 삐뚤어질 때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하기 싫어졌는 네. 것도 있겠지만 네. 케이프에 대한 매력이 조선업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케이프에 대한 매력이 자꾸 떠올라요. 케이프는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조선업황의 부품과 그다음에 금융업이에요. 그 케이프 투자증권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융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금융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주가는 별로 항상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조선 배 건조할 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라고 있어요. 이거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게 안 따라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엔진 실린더 라이너에서 뭐 이게 연료가 샌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윤활유가 샌다거나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실린더 라이너가 이게 뭐 딸든 안 딸든 이게 많이 마모됐건 마모되지 않았건 의무적으로 배들이 이 엔진 실린더 라이너를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소모성 부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매출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엔진 실린더 라인은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상품인데다가 그리고 소모성 부품인데 계속 어찌됐든 배가 많이 건조되면 계속 나가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로 회사가 큰 회사예요, 사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커져갖고 금융업까지 진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김밥으로 빌딩 세웠다 이런 거랑 같은 그렇지, 얘기네요. 그렇지. 딱 그런 거. 그쵸. 정말 비유가. 쉽게 설명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비유가 정말 멋집니다. 김밥 네. 하나로 빌딩을 산 경우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금융업, 케이프 투자증권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꽤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기서 증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금융업까지도, 그리고 케이프 투자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리포터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케이프가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그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좀 많이 떨어지면 확 사고 싶은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네. 많이 떨어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안정적인 투자이고 가벼우니까 한번 확 날아갔을 때 차익 실현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유망주로 잡아봤어요. 케이프를 예.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케이프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고
공략주 한번 들어봐 볼게요. 히든 공략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게 준비해 오셨을지가 아주 기대돼요. 예, 재미보다는 네. 이번은 재미보다는 다큐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서로에게 지금 힘이 돼야 되겠죠. 나봐, 그죠? 나봐, 그죠? 힌트죠, 그거 지금. 네. 네. 네, 이거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봐, 그죠? 그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나봐,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로 이거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들어주시고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희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영희님께서 박셀바이오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벌써 1년 넘게 제가 보유하고 있답니다. 비중 20%, 평단가는요. 83,300원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들고 있었을 때랑 평단가가 굉장히 갭이 크죠. 1년 넘게 보유를 했고 바이오 섹터 그래도 좀 기다리면 나을라나 했더니만 9월부터 쫙 빠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주가 지금 좋아져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기가 사실은 좋아져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좋아져야 네.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지금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 이쪽은 당연히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시장이 이러니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받고 상황이 있어요. 되었고 글쎄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작년쯤에 저희가 차익 실현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정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항상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뾰족산을 그리고 확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만큼 신뢰도, 그러니까 박셀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상 굉장히 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예를 들어 우리 오늘부터 항암 치료제 할 거야. 내일 제품 나와. 내일 임상 들어가. 그게 내일 아니잖아요. 임상 이상 들어가. 이게 안 되는 안 회사가 돼요. 바로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임상, 일상, 뭐 독성 테스트 결과 거기서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임상 이상을 신청하고 그 승인이 나면 또 그 이상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내고 그죠? 이런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투자 영역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금방금방 승부 보려고 샀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뭐 물론 지금 손실이 크셔서 걱정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던져 놓는 사실은
샀으면 던져놔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신 저점을 잡는 노력은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묻어놔야 돼요. 이게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의견 거절이나 그렇게 나올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 CEO의 성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이들은 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의 꿈을 안고 지금 계속 연구와 임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주목을 받으려면 그 연구 결과치와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가시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가시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해도 시장에 의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계속 빠진 거예요. 사실 저라면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다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지금 와서 물을 더 타서 이걸 더 올라왔을 때 빨리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금은 어떤 시장에 관심이 쏠릴 때까지는 내버려 둬야 되는 네 혼자 잘 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좀 내버려 두다 보면 잘 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박세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간을 두고 편안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채님 사연인데요. 엘컴텍입니다. 1920원 비중 20%, 종목 상대 여기에 남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자, 엘컴텍 종목입니다. 지금 비중 20% 정도 담고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왜 올라간지는 아세요, 혹시? 이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금값 상승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금값이 오르면 여기서 항상 올라요. 어김없이 뛰는 종목이 이 엘컴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에 대한 부분들은 금이 야 금을 좀 사야 되겠어. 야 금값이 막 올라. 이런 때는 언제냐 하면 사실은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위험 자산이 굉장히 불안할 때 네. 이럴 때 사실 금값이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되냐면 네. 금이라도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 가지고 혹시 계신 거 있어요? 저는 꿈입니다. 좀 사놔야죠. 많이 모아놓고 싶은데. 여러분 그 네. 어느 은행이라고 내가 이 특정 은행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 가면 금실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금실물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얼마치의 금을 사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제가 지금 한 500온스 정도 가지고 있어요. 500온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은행이 보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그 금을 보관해주는 그런 이제 금 실물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컴텍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은 이건 테마성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엘컴텍은 금값이 계속 올라도 계속 오르지는 않았어. 그 왜 그러냐? 이건 약간 테마성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고 회사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이게 막 사업을 막 제대로 막 확 영위하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죠?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지 않나요? 올해 뭐 4월 달에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월봉상으로 딱 바꿔볼게요. 계속 그냥 긴 거예요. 이렇게 차트 보시면 계속 기었잖아. 여기서 계속 기었는 거지. 이게 이게 뭘 제대로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봉도 보세요. 오른 적보다는 빠진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업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장 폐지 뭐 이렇게 당할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금값이 살짝 뛸 때 결국은 뭐 그렇다고 이걸 사놓고 전쟁이 일어나라라고 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뛸 때 무조건 파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주사업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이 금값 잠깐 뛰는 거에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뛸 때 그때 좀 나오는 전략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이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채님의 삼성출판사입니다. 22,000원 비중은 5%예요 라고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를 들고 있다. 그죠? 아기상어 그쪽을 들고 있다. 네, 아기상어를 들고 계신다고? 네, 아직도 네. 들고 계신 분을 좀 오랜만에 봐요. 핑크퐁? 네, 핑크퐁 쪽. 네, 이걸 17,180원. 이걸 얼마에 들고 계신다고요? 지금 매수가는요 22,000원이니까. 약간 손실 중이시네. 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몇 번 더 가면은 그래도 평단가 이게 오겠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했죠. 이 베베톤가? 그 삼성 출판사에서 제공한 컨텐츠가 1위를 네. 했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넷플릭스하고의 보통 계약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개런티는 별로 안 해요. 그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위를 하고 계속 인기가 지속된다고 해도 삼성 출판사에 큰 이익이 잡히진 않아요. 근데 왜 원래는 상한가를 이렇게 간 거예요? 왜 갔느냐? 결국은 이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세계 1위 할 정도면 부가적인 사업들이 또 생기죠. 뭐냐? 캐릭터 사업도 생길 거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에 대한 이제 후속 작업을 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인기 없을 때 지금처럼 앵커님이 인기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앵커님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네요. 아이돌이 안 떴을 때는 그렇지, 별로 그렇지. 그런 건데. 딱 그거죠. 뜨면은 네. 뭐 굿즈하고 행사. 그렇죠. 이거 한 번이라도 똑같은 거네요. 만나보게 해달라 그러고 네, 뭐 그런 별의별 느낌이네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딱 그 네. 상황인데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나 예를 들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염려돼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쭉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왜 흘렀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흘렀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서 흘렀는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 거의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장기 성장성을 보고 많이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래량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같은 날도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 없이 상한가 갔다 내일도 거래량 없이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내일 눌림목이 들어오면 오히려 사야 되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시면 더더욱 좋죠. 그냥 나는 보유자니까 나는 보유자니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은 충분히 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글쎄요. 요걸 좀 중기적으로 봐도 27,000원까지는 한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돈이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1위 했다. 그것도 아동 프로그램 쪽에. 그렇죠. 굉장히 아동 프로그램 캐릭터들요. 캐릭터 사업 굉장히 활발합니다. 요새는 아동들 거의 휴대폰 들고 다니죠. 휴대폰 들고 다니고 휴대폰 케이스에 그 다 캐릭터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당 가면은 엄마들 맨날 핸드폰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삼성 출판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갔으니까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어가면 긍정적으로 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추후의 또 계획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히든 공략조 탑5 예병우 대표님의 종목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딥노이드 8월달 얘기해 주셨던 종목 58% 수익률 가장 높고요. 아스타는 두 번입니다. 45%, 36% 각각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시젠과 글로벌 텍스프리 보시면 3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이 외에도 수익률이 난 종목들이 최근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6일 전에 오뚜기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매수가 36만 1,000원이었는데 벌써 거의 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뭐 시장이 이렇게 불안전하게 된다면 이런 오뚜기 같은 유품주들이 예. 식품주를 잘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보다 수익률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찌됐든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조금 지난주까지도 시장은 불안했어요. 맞아요. 이번 주도 가히 뭐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난조, 이렇게까지 난항 이걸 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하는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게 사실은 오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음료 쪽들은 사실은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관련주로 봤을 때 비축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게 빠질 주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그리고 오뚜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대, 그러니까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의 자리대에 와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K푸드의 열풍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보시면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지금 바닥 다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쉽게 오르냐? 여기 지금 강한 지지대였던 구간이 보이죠? 42만 원대. 이 구간까지는 어찌됐든 한번 팍 튀는 거예요. 왜? 이게 강한 지지대였기 때문에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42만 원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습니다만 K푸드에 대한 열풍이 계속 불고 있고 특히 K라면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겁죠. 그 관점에서 보면 오뚜기 맛있는 라면 많잖아요. 진라면, 참깨라면, 그죠? 스낵면, 아우 침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넘어져도 일어서시라는 의미에서 네, 오뚜기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 보여요. 시장도 안 좋고 또 요즘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오뚜기 같은 제품을 많이 사서 쟁여놓고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장 흐름들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한섬입니다. 10월 13일 얘기해 주셨고 3.51%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한섬이 진짜 대박 난 게 올드머니 패션이라고 해서 SNS에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섬의 또 메가 브랜드 더 캐시미어가 론칭 10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연매출. 또 그리고 지금 딱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야죠, 옷을. 네, 캐시미어 옷이 한참 인기 있어질 만한 시점입니다. 패셔니스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또 내가 네. 앵커님 패션하면 또 어떻게 예병- 아셨어요? 알고 예. 있죠. 매일 나오실 때마다 멋진 옷 입고 나오시잖아요. 네.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니 항상 이게 좀 밝게 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쵸. 맨날 예. 컴퓨터 왜 보시고 이게 본인과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래 좀 화려하게 입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입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래서 의류 쪽이나 패션 쪽에도 사실 관심은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한섬이 특히 뭐 예전에 진짜 선물을 많이 했죠. 어떤 분한테 타임, 마임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바닥권 영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이 불안해도 이거는 손해 볼 자리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때 얘기 드릴 때 지금 이래 봐도 이 시장이 흔들거려도 별로 거기서 요동이 없어요. 그러네요. 손해 볼 없어요. 자리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 그리고 또 겨울이 시작되면 여기서 한번 후두둑 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네. 거. 그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즌 계절 바뀔 때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그리고 부분들. 내 앵커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맞아요, 뭐요? 이게 여름 옷에 지출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겨울이죠. 그렇죠. 비싸요, 예, 그리고 이게 원단도. 겨울옷에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왜냐? 이게 겨울옷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맞아요, 외투 외투. 거쳐보면 끝이. 에헤이, 뭔 소리. 자, 이게 외투를 벗었을 때가 중요한 거지. 그죠? 외투 벗었는데 이게 그 커피숍에서 외투를 누가 입고 있어요? 벗죠. 벗지. 그죠? 외투 딱 벗었을 때 그 패션이 중요한 거예요. 아, 뭔가 재질이 좋아 보이고, 그죠? 뭔가 그게 올드머니 패션. 올드머니 그렇죠. 패션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와 정말 뭔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있어 보이고. 예, 있어 보인다. 그거거든. 그래서 겨울 옷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요. 특히 뭐 이너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예요. 맞아요. 그거를 또 캐시미어로 해가 오히려 가격 그 고부가 가치로 늘린 거죠. 예, 그 관점에서 한섬 괜찮다는 거예요. 예.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잘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종목 역시도 사실 전문가님은 늘 어필하셨어요. 세토피아 9월 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8%대로 올라갔습니다. 살펴볼게요, 세토피아. 이걸 제일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 PD님이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PD님은 시간이 제일 그렇죠. 중요한 분이기 시간이 때문에. 제일 중요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나 길게 하겠습니다. 자, 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계속 시장이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보면 베트남의 VTR리사의 변동이 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루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베트남에 제가 봤을 때는 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것 있었군요. 같아요. 예, 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뭐 4억 원이라는 약간 진짜 이거 갖고 대표이사가 구속된다고 할 만큼의 돈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게 뜻하지 않게 전화해 보게 됐어요. 이게 분명히 악재인데 세토피아의 지금 세토피아가 경영권 전반을 위임받는 걸로 돼요. 그럼 너가 경영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자 여기에 보면 타이홍이라는 그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룹에 그 이제 뭐 광산을 채굴해가 도굴 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느냐? 원강 채굴 그다음에 이제 정제까지 다 했다는 게 나와요. 네. 그럼 기술력까지 이미 그 기사 하나로 베트남에서 나온 기사 하나로 VTR리가 기술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죽은 거예요. 왜? 정제까지 다 했다고 나왔잖아. 그 훔친 물건을 정제까지 다 해갖고 나왔다고 기사가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VTR리 잘못이냐고. 가져왔어. 그게 작물인지 뭐 모르고 뭐 네. 어찌됐든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작물인지 몰랐는 건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작물을 취급한다고 생각 안 했겠지.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정제까지 싹 다 했어. 그럼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렇죠. 기사를 딱 잘 헤집어 보면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 있는 회사를 세토피아가 이제 경영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대강 훑어보면 앞부분만 보면 구속이라는 글자가 더 크게 보이거든.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졌는데 이건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남겨주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또 힌트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정답도 맞춰주세요. 히든 공략주 정답을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 운영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히든 공략주의 벌써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아직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함께 나중에 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힌트 좀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님. 예, 이게 이제 사우디의 뭐 디지털 이제 트윈 스마트 시티 뭐 이거 구축하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게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과연 기존에 있던 도시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유명 도시하고 똑같이 짓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돈도 많은데 그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도시들 지어도 화려하게 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수주 여기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것이다. 근데 주가는 바닥권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사우디 수주에 따라서 실적은 기대. 나와봐. 나와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저희가 세 번째 힌트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뭐 재밌는 답변, 참신한 답변도 환영합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그럼 잠시 뒤에 저희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히든 공략주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우디 수주 따라서 실적은 업 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힌트는 뭘까요, 전문가님? 예, AI 서비스 기반 이제 실적이 강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AI가 뭐냐? 주요 AI가 하이퍼 클로버 X. 이거 나가면 다 나간 거야. 이거는 그죠? 다 알죠. 다 알죠. 그죠? 예, 하이퍼 클로버 X. 네. 예, 다 나간 거예요. 이것까지 했으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이퍼클로버 X. 과연 우리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봐, 줌 인터넷 아닌가요? 네, 그리고 연동이님 나봐, 네이버라고 잡채님은 다 나봐에 지금 꽂혀 있어요. 나바나바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 입어요 라고 하신 진웅님도 계시고요. 지금 다양해요. 히든주는 네이버입니다. 재방송도 볼 수 있나요? 너 입어 라고 하신 분도. 그분 센스 있어요. 다리가 문제야. 나 이뻐예요. 나 이뻐. 김종식님께도 좀 강하게 발음하면. 그죠? 나 이뻐, 나 입어. 나 입어. 좋아요. 나 입어. 자, 과연 여기서 정답은 뭔지 두구두구 알려주세요. 예, 네. 네이버입니다. 예. 네. 나뽀 그걸 발음하신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약간 네이버, 카카오는 동반 성향을 좀 지니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빠지면서 네이버 혼자 이래 쭉 올라온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는 애는 카카오 쪽이고 뜨는 애는 네이버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킨 것도 네이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예전에 저희 회사하고 네.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앵커님들이 네. 이 네이버 이커머스 시장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또 괜찮아요. 네. 이게 좋은가 봐. 그런가 봐요. 이게 좋은가 봐요. 그죠? 자, 하여튼 그 많이 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도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또 이게 홈쇼핑하고는 다르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격 전략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예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보자고요.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방망이 길게 잡는 것보다 그래서 목표가는 22만 4천 원. 그죠? 손절가는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손절은 거의 안 나와요.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손절가 일단은 16만 6천 원 잡아서 드리겠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손해볼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손절가를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안 잡아도 된다 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시초가 이하 매수가 22만 4천 원 매수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였습니다. 자, 그럼 내일에 또 전문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인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요. 선춤의 최강자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